안녕하세요. 토비입니다. 지난 6월 미래에셋증권이 스페이스X 공모주에서 국내 투자자에게 단 한 주도 배정하지 못하는 사고를 냈습니다. 그런데 이번 달 완전히 다른 결과를 냈습니다. 한국 최초 코인 거래소 코빗의 경영권을 지분 97% 넘게 확보하며 인수를 마무리한 겁니다. 왜 하나는 놓치고 하나는 잡았을까요? 그리고 왜 하필 지금 미래에셋은 암호화폐 쪽으로 방향을 트는 걸까요? 오늘은 이 두 딜을 나란히 놓고 그 뒤에 숨은 진짜 숫자를 확인해 보겠습니다. 먼저 지난 6월에 있었던 일부터 보겠습니다. 스페이스X가 나스닥에 상장하면서 미래에셋증권은 글로벌 투자은행 20곳과 함께 공동 인수단으로 참여했습니다. 국내 증권사 중 유일했습니다. 사전에 231만 4,815주, 우리 돈으로 약 4,700억 원 규모를 예비 배정받았다고 알려졌습니다. 그런데 상장 당일 대표 주관사인 골드만삭스가 최종 단계에서 물량 배정을 거부했습니다. 청약을 넣었던 국내 투자자들은 단 한 주도 받지 못했습니다. 박현주 회장에 앞서 인터뷰에서 상당 규모의 물량을 예상한다고 공언했던 터라 신뢰도 논란까지 번졌습니다. 이 사건은 실적에도 그림자를 드리웠습니다. 사실 스페이스X 투자 자체는 미래에셋증권 1분기 실적 개선에 도움을 준 요인이었습니다. 평가 이익만으로도 실적을 밀어올렸죠. 그런데 물량 배정이 무산되면서 계열사인 미래에셋 벤처 투자 주가가 하루 만에 19% 급락하기도 했습니다. 화려하게 시작했던 글로벌 딜이 오히려 리스크로 돌아온 겁니다. 그런데 한 달 반이 지난 지금 다시 보면 이야기가 조금 달라집니다. 스페이스X는 공모가 135달러로 상장해서 6월 16일 225.64달러까지 올랐습니다. 그런데 7월 22일 현재 123.54달러까지 떨어졌습니다. 공모가 마저 밑돈 겁니다. 고점 대비로 보면 45% 넘게 빠졌습니다. 만약 그때 배정을 받았다면 지금 물려 있었을 가격입니다. 그래서 최근 들어서는 그때 배정을 못 받은 게 오히려 다행이었다는 이야기까지 나옵니다. 물론 이건 결과론이고 미래에셋 스스로는 다른 경로로 스페이스X 지분을 이미 들고 있어서 3분기 실적 전망치가 예상보다 65%나 낮아진 상태이긴 합니다. 그래도 최소한 고객들에게 물량을 못 넘긴 게 지금 시점에선 고객 입장에서 나쁘지 않은 결과가 된 셈입니다. 그런데 이번 달 완전히 다른 결과가 나왔습니다. 미래에셋 컨설팅이 국내 최초 코인 거래소 코빗의 지분 97.15%를 확보하며 경영권 인수를 사실상 마무리했습니다. 총 인수 금액은 1,413억 원입니다. 사명도 아예 디지털엑스로 바꿨습니다. 국내 대형 금융그룹이 가상자산 거래소 경영권을 직접 인수한 첫 사례입니다. 스페이스X에서 놓쳤던 걸 이번엔 확실하게 잡은 겁니다. 이 인수가 어떻게 진행됐는지 순서대로 보겠습니다. 올해 2월 미래에셋 컨설팅은 코빗 지분 92.06%를 1,334억 원에 취득하는 계약을 맺었습니다. 인수 대상은 기존 대주주였던 넥슨 지주사 NXC와 SK플래닛의 지분이었습니다. 이달 9일 공정거래위원회가 기업 결합을 승인했습니다. 코빗의 시장 점유율이 0.5%에 불과해 독과점 우려가 적다고 판단한 겁니다. 그리고 15일 이사회에서 잔여 지분 5.42%까지 추가 확보하기로 하면서 22일과 24일에 걸쳐 최종적으로 97.15%를 완성합니다. 자, 여기서 오늘의 핵심 질문입니다. 왜 미래에셋은 하필 지금 암호화폐 쪽으로 방향을 틀고 있을까요? 숫자를 보면 이유가 명확해집니다. 미래에셋 증권의 1분기 IB, 즉 기업금융 수수료가 260억 원으로 전분기 대비 39%나 줄었습니다. 자본시장이 위축되고 기업 공개 물량이 줄고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 시장까지 둔화된 여파입니다. 반면 위탁 매매 수수료는 코스피 강세장 덕에 전년 대비 112.5%나 늘었습니다. 그런데 이건 증시가 오를 때만 반짝하는 수익입니다. 증시가 꺾이면 이 수익도 같이 꺾입니다. 즉, 전통적인 IB 수익은 줄고 위탁 매매 수익은 시장 상황에 따라 들쭉날쭉한 상황에서 새로운 안정적 수익원이 필요했던 겁니다. 그리고 결정적으로 미래에셋증권 스스로 이 전략을 명확하게 밝혔습니다. 회사는 상반기 중 홍콩에서 디지털 자산 모바일 트레이딩 시스템을 출시할 예정이라고 밝혔고 그 목표를 이렇게 정의했습니다. 궁극적으로 로빈후드처럼 주식과 코인을 포함한 모든 자산군을 하나의 플랫폼에서 거래하는 체계를 구축하겠다는 겁니다. 즉, 코빗 인수는 우연이 아니라 이미 세워둔 전략의 한 조각이었습니다. 주식 거래 플랫폼을 넘어 고객의 자산 흐름 전체를 관리하는 회사로 사업 모델 자체를 바꾸겠다는 겁니다.
구체적으로 코빗을 통해 뭘 하려는 걸까요? 코빗이 가진 원화, 거래, 라이선스와 보안, 컴플라이언스 인프라를 그대로 활용해서 토큰 증권과 실물 자산 토큰화, 디지털 자산 수탁까지 하나의 생태계로 묶겠다는 계획입니다. 이미 준비도 상당히 돼 있습니다. 미래에셋증권은 홍콩에서 디지털 채권 발행과 디지털 자산, 리테일 라이선스를 확보했고 국내 증권사 중 유일하게 미국 예탁결제원의 토큰화 워킹그룹에도 참여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흥미로운 뒷이야기가 하나 있습니다. 비슷한 시기 진행되던 네이버 파이낸셜과 두나무의 합병 심사는 계속 지연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미래에셋딜은 그보다 먼저 승인받고 완료됐습니다. 업계에서는 이번 승인을 가상자산 거래소, 인수합병의 첫 규제 판단 기준으로 보고 있습니다. 누가 먼저 심사를 통과하느냐의 경쟁에서 미래에셋이 앞서 나간 셈입니다. 오늘 본 두 딜을 나란히 비교해 보겠습니다. 스페이스X는 화려했지만 하루 만에 무산됐고 계열사 주가까지 흔들었습니다. 반면 코빗은 2월부터 7월까지 5달에 걸쳐 차근차근 진행됐고 결국 완전 자회사 편입까지 성공했습니다. 하나는 남의 잔치에 숟가락을 얹으려다 실패한 딜이었고 다른 하나는 스스로 주도권을 쥐고 완성한 딜이었습니다. 이 차이가 앞으로 미래에셋의 전략 방향을 보여준다고 생각합니다. 마무리하겠습니다. 미래에셋은 남의 상장에 숟가락을 얹으려다 실패한 경험을 뒤로하고 이번엔 국내 코인 거래소를 직접 인수하며 주도권을 쥐었습니다. 배경에는 기업 금융 수수료가 줄어드는 현실적인 이유가 있었고 목표는 스스로 밝혔듯 로빈후드 같은 통합 자산 플랫폼입니다. 저는 방향을 맞히는 사람이 아니라 시나리오와 대응을 준비하는 사람입니다. 오늘도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다들 계좌 무사하시길 바랍니다.